요거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새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데 이 외교부의 자세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못 들어가는 국가, 그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인데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그 특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문한 숫자가 18건밖에 안 됩니다. 공무 방문이 14차례고요. 기업 방문이 4차례입니다. 그런데 딱 4차 지원 때 무려 800여 차례를 갑니다. 공무가 299고요. 기업이 488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언론에도 나왔듯이 지금 삼부토건이라는 주가 조작이나 심지어 파병, 거기에다 불법 군사 장비 제공 이런 내역들이 모든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가 이걸 왜 안 내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지금 방위비의 분담에 관해서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방부 사안이지만 외교부가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매년 거의 9천억 정도의 이자가 9천억 정도가 사용이 되지 않고 쌓여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자 발생 내용이나 불용 처리 상황을 외교부가 물어보니 외교부는 관련 부처인 국방부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협상의 당사자임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꾼 걸 다 아실 겁니다.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외교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후화된 국유 재산을 최소한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기묘한 부분에 해 보수를 실시했을 거로 보임. 이렇게 무책임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장관 후보자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의사진행 발언 3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는 그런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제출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베테랑 외교관으로 열심히 해오신 걸 잘 압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방위 분담금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마치 우리가 당연히 미국한테 줘야 하는 것이고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원래 우리에게 소파라는 게 있죠.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신이 한국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미국이 특별히 91년부터 SMA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특별 협정입니다. 제 SMAS는 스페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저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그다음 연합방위 증강 사업비, 군수 지원비인데 우리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연간 1조 5천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100억 불, 지금 환율로 13조 7천억입니다. 저기에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천억
원 정도가 매년 못 쓰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13조 7천억은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파와 현재의 법상에서 우리가 설사 우리가 지불하기로 작정하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건 좀 기술적인 사안으로서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이 SMA를 주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네. 몇 개국입니까? 여기 장관님.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예. 여기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요. 특히 일본은 매년 우리가 예산하듯이 먼저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총액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시죠? 지금도 굉장히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5천 명이라는 잘못된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면서 지금 10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이런 틀린 팩트에 대해서 외교부가 장관이 되시면 바로 서한이라도 보내서 이 부분을 좀 교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을 이 인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줄 걱정도 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실제로 지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가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 대사의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 초청 왔다가 무산됐고요. 저는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법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 보십시오. 이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애니 첸, 그다음에 전 공화당 의원 미셸 스틸, 그다음에 현재 하원의이신 영킴, 그리고 고든 첸. 제가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한국 선거 헌법을 부정하면 오늘 재연절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면 그때 가서 아그레방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의 시기가 되기 전에 요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하는 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그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백악관이 축하 성명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논평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논평 중에 처음에는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공정한 선거에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고 해놓고 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영향을 두려워한다. 개입을. 근데 이게 축하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마가가 지금 사조직처럼 전국 조직처럼 있는 건 아시죠? 마가 조직이. 거기에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너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에서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 기억 속에 또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를
저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적절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